최근 기아 타이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우성의 훈련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상 속 이우성은 여전히 타격폼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공을 치는 모습이 담겨 팬들의 불안을 최고조로 만들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왜 논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한국 시리즈는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팬들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이우성의 시즌 후반부 부진과 폼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범호가 그를 선수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국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올 시즌 기아 팬들이 이우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우성은 시즌 초반까지 활약에 대한 불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만, 입단하면서 확실히 기량은 쇠퇴했다. 지난 8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후반기에는 아직까지 기량이 쇠퇴한 상태다. 타율도 제대로 회복했고, 수비율과 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주루와 수비에서도 아직 일관성을 찾지 못해 팬들 사이에서는 이유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성씨는 한국 리그에서 선발로 나갈 자격이 없다. 특히 후반기 활약을 보면 16경기 연속 무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패는 변우혁. 서희연에 비해 이우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혁은 수비 범위가 더 넓고 안정적인 송구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핸들링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우성이 훨씬 능숙하다. 아쉬운 부분은 이우성의 태도다. 올해는 지난 시즌과 달리 선발로 옮겨 거의 정규 선발 투수처럼 활약하지만 팬들은 게으른 경기력과 집중력 부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가 보여준 집중력은 팬들을 실망시켰다. 팬들은 이우성의 피지컬과 실력도 팀의 중요한 자원인 황대인을 따라잡는 것 같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고민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우성의 일루 수비도 큰 문제였다. 수비수의 송구가 약간 벗어났을 때에도 정확하게 잡는 그의 무능력은 끊임없는 논란의 원천이었다. 팬들 중에 변우혁은 닿을 수 있는 공이 많지만 이우성은 닿을 수 없는 공이 많아 아이러니컬하게도 루터의 자질이 없다고 한다. 송구의 실수뿐 아니라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수비 실수로 인해 팬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이웃 논란은 최근 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플레이오프가 개최됩니다. 준비하면서 시즌 후반부 부진한 오승환과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외국인 투수 코너를 트레이너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박진만의 결단력은 기아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성 역시 한국 대회에서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해 박진만 감독으로 교체됐다. 비슷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는 믿음으로 야구를 해서 이성을 한국 시리즈에서 과감히 배제하거나 적어도 선발로 기용해서는 안 된다. 팬들의 마음속으로 이우성을 비난하는 일은 더 이상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팀 전체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팬들은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가 단순히 실내에서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며 이범호 감독이 삼성처럼 의식적인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경기력과 몸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만 감독은 믿음의 야구를 고수할 것인가? 할의 실력이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선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시즌 후반기 통계를 보면 선발로 나서기엔 불리한 점이 너무 많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연습 영상에서도 여전히 타격폼을 회복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는 이들은 이제 이성을 구해야 할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오프필드 백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우성의 부상 복권은 높은 데이터로도 입증된다. 그 이후의 쇠퇴에 대해 가장 큰 차이점은 공격력이다. 이우성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매우 좋은 타격력을 보여줬다. 타율은 볼세게,
출루율 7개로 매우 좋았고 출루율도 볼 3개. 출루율 7개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부상 전 그의 슬립률은 오픈볼이 4개일 때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그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도 충분히 3개 쳤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그는 잘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상 후 성적은 타율이 2.23으로 크게 떨어졌고 출루율은 2.8, 장타율은 2.8을 기록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홈런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 리그처럼 한 안타에 득점할 수 있는 장타. 특히 홈런이 중요하지만 이우성은 부상 이후 이런 장타를 치지 못했다. 한국 대회 같은 경기에서는 상대팀이 강하고 작은 승부차기가 중요하다. 그것이 승패를 결정짓는다. 이우성은 부상 이후 강한 슈팅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느린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팀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수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어는 공격에서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우성의 수비는 부상 전부터 눈에 띄지 않았다. 드워프 지수는 부상 전 수비 성능이 -0임을 나타냅니다. 0보다 낮다는 것은 수비가 팀의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후에는 이 숫자가 0보다 낮아집니다. 이 숫자는 실제로 -0.5로 떨어집니다. 부상 전이지만 부상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 대회처럼 중요한 경기에서는 수비 실수 하나가 경기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는 필수다. 이우성 부상 이후 선수 수비가 불안정해진다. 시즌 후반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타율 3.9, 오프스 888, 홈런 5개, 타점 18개로 상승세를 보였다. 후반전 모습을 보면 변혁은 득점 상황에서 집중력이 뛰어나 득점을 많이 했다. 장거리 파워로 상대 볼러들을 압박한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현재 타격 템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에 활약 중인 변희혁이 상대 투수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득점 기회에서는 집중력과 드리블 위력이 후반전 변우혁이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다. R24 지수를 보면 변우혁이 시즌 후반기 6.0득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율 3.9, 오프스 888, 홈런 5개, 타점 18개로 상승세를 보였다. 후반전 모습을 보면 변혁은 득점 상황에서 집중력이 뛰어나 득점을 많이 했다. 장거리 파워로 상대 볼러들을 압박한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현재 타격 템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에 활약 중인 변희혁이 상대 투수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득점 기회에서는 집중력과 드리블 위력이 후반전 변우혁이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다. R24 지수를 보면 변우혁이 시즌 후반기 6.0득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이우성의 클러치 상황에서의 타율은 -1.87로 크게 떨어졌다. 이 통계는 변현이 득점 위치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쳤고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리그에서는 무엇보다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현은 클러치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슈팅을 선보였는데 이우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팀을 위해 더 나은 선수입니다. 수비가 다소 불안해 보이는 이우성과 달리 특별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 변호사가 수비에 더 적합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수비에 있어서도 변혁은 베이스 포지션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다. 시즌 1현재 수비에서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플레이합니다. 수비 범위가 넓고 중요한 선수이다. 현재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전체적으로 이우성은 부상 전에는 팀에 많은 도움을 준 선수지만
부상 이후 공격력이 떨어지며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 대회 등 중요한 경기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실수하지 않는 수비가 필요하다. 이호성이 부상 이후 이 부분에 약점을 보이고 있어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성을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한국 대회 선발로 기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 한국 리그에서는 더 이상 이호성이 주전으로 기용될 수 없고 팬들은 서건창에게 그 공백을 메워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이범호 감독이 냉정하게 행동할 때가 됐다. 이호성의 하락세와 수비 불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팬들은 더 이상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말고 이호성이 이번 대회의 중요한 국면에서 뛸 수 있을지는 이 감독의 선택에 달려있기를 바란다. 범호 기아 타이거즈 12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한편 한때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1루 자리 유력 후보였던 황대인은 큰 부상으로 9번 자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계속되는 볼넷 논란과 부진한 타율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팀 내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 기아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상용 아이템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황대인은 올 시즌까지 주전 기회가 꾸준히 주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태도와 직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문이 팬들과 클래스9 내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훈련과 경기 중 팀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태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황대인의 타율은 황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득점력이 부족하고 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점은 구단을 고려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황대인을 제거하라. 부진한 경기력과 태도 논란이 겹치면서 기아 구단이 황대인의 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야구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는 황대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